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소시오 드라마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집단 상담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소시오 드라마의 이론과 실제인데요. 이론적인 내용부터 실제적인 내용까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제 소개인데요.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잘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극 디렉터라는 역할인데요.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인데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극은 무엇인가, 사회극에 대한 어원, 그리고 정의,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극과 연극치료, 그리고 사회극에 대한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극의 이론인데요. 효과, 목표, 과정이란 단계를 통해서 이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회극의 실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법과 실습 부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엔 이 사회극, 소시오 드라마의 어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시오 드라마, 한글로는 사회극을 만든 사람은 제이콥 레비 모레노라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개인 정신분석에 대한 정신의학에 대한 관점과 마르크스의 집단 사회분석 실천 철학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관계 안에서도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사회의학의 어원은요, 소시어스, 다른 인간, 동료 혹은 사회 집단이라는 뜻이고요. 아이어트레이어라는 치유 힐링에 대한 합성어로서 사회의학을 주장했습니다. 소시오 드라마는 사회 집단 드라마라는 어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역할, 관계와 행위 방법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 확장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방식 혹은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단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치관의 어려움 등을 행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극은 공적이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유적인 얘기도 있지만 교육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통찰, 정화, 집단 행동 훈련, 행동 변화에 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극과 연극치료, 그리고 사회극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심리극은 영어로는 사이코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주인공, 우리가 상담에서 얘기하는 내담자의 치유와 인지적인 통찰, 감정적인 정화, 행동 변화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소시오 드라마는 집단,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있고 집단의 통찰과 정화, 행동 훈련에 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테라피라고 하는 연극 치료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야기를 함께 담는데 이때 은유적인 또는 비유적인 얘기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인 정화, 인지적인 통찰, 행동 훈련, 역할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리극과 사회극, 연극 치료의 그 중심 부분에 있는 역할극 또는 역할놀이라는 방식으로 이 심리극, 사회극, 연극 치료가 작동되게 됩니다. 영어로는 롤플레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할극이란 구조화되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 그리고 참가자, 집단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의 재실행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상황의 역할 연기를 포함하는 것을 역할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 독특하게 발현하는 것을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특정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역할극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극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회극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르기보다 비슷하다는 인간성에 대한 진실을 사회극에서는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좀 명료하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주제, 집단의 주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더 많은 이해를 획득하도록 하고요. 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역할 연기를 학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연습하고 더 자발적으로 즐겁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얄롬의 치료적 요인인데요. 앞서 보시는 치료 효과에 대한 사회극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과 일부 좀 겹쳐지기도 하죠. 인간성에 대한 진실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편성과 연결되기도 하겠습니다. 사회극도 다음과 같은 치료 요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희망을 심어주기, 보편성, 정보 공유, 이타심,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의 기술의 발달, 모방의 행동, 대인관계 학습, 그리고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인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회극의 목표인데요. 사회극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적 측면, 교육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 치유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집단적 측면은 집단과 집단 사이, 대집단, 소집단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도록 돕고요. 사회적인 가치와 감정, 도덕, 관습, 규율들을 명료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모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만남과 행위를 통해 새로운 행동, 연습, 훈련을 돕게 하는데, 적용되는 것이 역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콜 레비 모레노가 설명하는 역할 이론에서는 역할 훈련, 역할 창조를 통해서 역할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각본, 레퍼토리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와 타인과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 측면인데요. 실제적 측면에서는 집단의 안녕을 촉진하고 결속력과 협동력, 잠재력을 고취하도록 돕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면서 삶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유적 측면인데요. 치유적 측면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 집단과 집단, 상호자발적인 힘을 개발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집단 카타르시스를 통해 자존감의 고취를 통해서 행위 통찰을 촉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측면은 사회적 측면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단 안에서의 교육, 치유를 통해서 변화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제이콥 레비 모레노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측면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회학을 통해서 사회의 재구조와 사회적인 연대감에 대한 고조, 크게 보면 사회 변화와 확장을 도모하는 면이 이 사회적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글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리치료적 측면은 개인의 성격의 모든 측면을 재충전하고 재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한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황 발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환경으로부터 뭔가 회피하고 철회하며 자신의 장점은 물론 상처받은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이때 교육자는 한 개인의 정신의 내적, 상호작용적 상처에 초점을 두지 않죠.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훈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오히려 의사소통, 격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인간의 발달을 전반적으로 돕는 것이 치료와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극의 목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극의 목표는 통찰, 인사이트, 정화, 카타르시스, 역할 훈련, 롤 트레이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화인데요.
정화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빌려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위대한 사람의 몰락을 바라볼 때 느끼는 공포, 연민의 정서적 해소를 명명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정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레노가 쓴 사회극의 개념에서 이 정화를 논의하며 행위화에서 일어나는 깊은 정서적 표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극에서는 관객뿐만 아니라 역할자에게도 정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사회극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우리 집단원들뿐만 아니라 사회극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우리 배우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도 정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억압했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화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고 즉각적인 위안을 주고 더욱 큰 가치를 갖게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자발적 반응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직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감정 표현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집단 규범을 정할 때는 이 진행자가 공격적 진술과 주장적 진술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찰인데요. 통찰은 전에 알지 못했던 진실을 인식할 때 통찰을 경험하면 아하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찰이란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특정 문제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겠는데요. 특정 주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해결하는 이해의 도약, 행위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행위화에서 얻은 통찰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때 행위 통찰은 어떤 몸을 사용하는 운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역할을 맡은 이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가 바로 대화를 할 때 시선을 떨어뜨리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임을 이 행위화적인 운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반응이 이웃의 기대에 못 미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네요. 역할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강의하거나 말로 하는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것인지, 그리고 실험, 실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돌아가 학습하는 것은 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때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이콥 레비 모레노는 현장 학습과 관련된 이 잠정적인 이슈와 정서적인 압박을 인식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새로운 역할과 상황에 대한 행동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역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할 훈련은 곧 행동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훈련을 이미 하고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고요. 분노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은 부모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렌트너는 이런 행동 연습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환경에서, 두 번째 대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며, 세 번째 어느 정도 만족될 때까지 다양한 행동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역할의 정의인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치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광고 하나 보셨는데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설명 박스를 한번 볼까요? 역할은 자아가 취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타인이나 대상이 포함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순간에 그가 맡아서 기능하는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개인과 타인에 의해 지각되는 이러한 기능적 유형의 상징적 표현을 역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형태는 과거의 경험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 패턴에 의해 만들어지고, 문화 패턴은 개인의 독특한 산물에 의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역할과 또 다른 하나는 집단적 역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아들이 함께 해야 하고, 며느리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라는 역할이 있어야만 본인의 며느리라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앞에 설명했던 목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목표는 세 가지였죠. 통찰, 정화, 역할 훈련인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화를 경험하면, 맞아, 정말 화가 났어. 아, 너무 후련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할 훈련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겠어. 라는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사회극의 과정인데요. 사회극의 과정은 준비 단계, 실현 단계, 나누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인데요. 구성원들이 집단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관심을 거두어 들이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집단의 주제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이 순간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그들이 주의를 돌리는 단계이고, 준비 단계는 인지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일 수도 있고 연출자나 구성원들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준비 단계는 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일 수 있고요. 집단의 공유된 중심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표현되도록 해줍니다. 주제 중심은 집단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계산하여 상호 신뢰감과 집단 응집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발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편해지고 집단의 주제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행위와 준비를 갖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현 단계인데요. 실현 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상황을 설정하고 행위와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때 디렉터는 주제 선정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탐색하고 싶은 공유된 중심 주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 해결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역할 탐색 후 집단 문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제가 선정된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어떤 장면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설정이 끝난 후 그 장면에 필요한 등장인물을 정하고, 디렉터는 구성원들에게 그 상황에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 정하고 등장인물을 설정합니다. 행위화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장면으로 실현할 것인지 정하는 단계이고요. 행위화 단계에서는 관심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이 새로운 형식을 찾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실현 과정에서는 보복의 위험 없이, 실수에 대한 처벌 없이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 나누기 단계인데요. 실현의 종결 부분으로 실현에서 활성화된 사고나 감정을 나눔으로써 재통합하고 구성원들과 실현되었던 이 감정이나 통찰 행동들에 대한 느낌, 소감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큰 위안을 느끼고 구성원들이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일 때 도움될 수 있습니다. 탐색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이 나타나는 시기이고요. 느낌을 나누고 질문을 하면서 행위의 토의를 하고 새로운 행동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실현의 열기를 가라앉히면서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켜 스스로 회귀에 대한 마감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사회극의 실제인 기법과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